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소리 잘 들리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제가 늦게 시작을 했죠. 네, 보통 9시, 그러니까 8시 한 58분, 57분 요때쯤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조금 시간이 방을 여는 게 조금 늦었습니다. 조금 늦어가지고 어떠실지 모르겠네. 아무래도 좀 들어오시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왜냐면 이게 이제 시차가 좀 있어가지고 조금 걸리죠. 네, 그래서 조금 걸리는데 그 부분이 예, 원래 이제 요게 그 시작할 때 하는 건데, 오늘은 제가 딴 노래 듣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게 저작권이 있어서 함부로 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나프리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그 이소라 노래예요. 바람이 부네요라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듣고 지내는 노래인데, 오늘은 그냥 그걸 한번 시작할 때 틀어봤습니다. 오늘은 강의안이 없기는 하지만 그냥 이제 좀 폭 넓게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강의안은 없지만 뭐 이렇게 아주 딱딱하고 숫자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건 아니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상태가 좀 안 좋죠. 저도 거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울 보고 나 맞나? 뭐 이러면서 깜짝 놀랐는데, 저 맞겠죠. 뭐 저가 뭐 어디 가겠습니까? 저 이렇게 생긴 제가 뭐 어디를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 밴드에 제가 이제 조금 원래는 특히 지방 설명회 왔다 갔다 하면은 중간 중간에 이렇게 이동하고 막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하는 그런 때에 사실은 밴드에 답글도 좀 많이 달고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이제 그냥 제가 뭐 이것저것 이렇게 생각할 것도 많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쓸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밴드를 열심히 읽고는 있는데 답글을 이렇게 막 빨리빨리는 못 다는 것 같아요. 원래 지방 설명회 때 기간에 굉장히 많이 달거든요. 그러니까 기차 안에서 있을 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달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많이 못 달고 있기는 해요. 근데도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달아주셔서, 그 밴드 구성원들 분들께서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한편으로 다행이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나누시는 그런 게 참 좋아 보이는데, 특히 이제 이번 주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특히 이제 3학년들은 지금 수시의 원서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에서 갖게 되는 고민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게 되고, 또 부수적으로 이렇게 막 나오는 고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하나를 결정하면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결정들. 그리고 좀 이제 저학년들, 1,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2학년들 같은 경우에 좀 많죠. 그 2학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애들이 와가지고 글렀어 이러면서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글렀어 이러면서 막 얘기해주는 친구들은 좀 좋지 않나요? 막 되게 침울하게 막 글렀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슬픈데, 막 이렇게 좀 룰루랄라 이러면서 와가지고 망했어 이러면서 얘기하면 좀 더 이렇게 그래서 좀 안심이 되지 않나요?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러면서 나는 뭐 이렇게 수시로는 이제 텄어. 그래서 요즘 애들 그런 말 안 쓰죠. 텄어 뭐 이런 말 안 쓰죠. 네, 이런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옛날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어쨌거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2학년들은 뭐 정시할 거야 뭐 이런 얘기하고 또 1학년들은 1학년 1학기에 처음으로 이제 중간 기말까지 다 보고 나면 그런 성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고3 학부모님들은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고1들이 시험을 딱 보고 오면 와 뭐 이게 점수는 원점수는 좋은 것 같은데 뭐 등급이 막 이상하게 나오고 막 이러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서 이 고민들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런 날도 있죠. 뭐 조금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서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푸념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지만 그냥 실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번 주는 기억을 하고 계실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미처 생각지 못하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다른 일정 때문에 라이브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약속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면 약속이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약속을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이렇게 막 그 밴드에 있는 글의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입시적인 얘기가 이제 계속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맞고 한데 늘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좀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피로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뭐 그 부분에서 이제 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폭이 넓기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선택을 할 건가? 근데 그게 그 선택의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개별적인 상황들이잖아요. 그런 개별적인 상황들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모두에게 동일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시작을 해보면 우리가 선택이라는 거를 하는 게 힘든 이유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원칙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1년에 한 200번도 넘게 하는 얘기 같아요. 200번도 넘게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그 원칙이라는 것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저도 제 문제에 있어서는 그걸 잘 못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늘 고민 많이 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하다못해 뭐 밥을 먹더라도 어제 제가 부산에서 밥을 먹는데 부산에서 대구로 옮겨가기 전에 밥을 먹는데 제가 다른 일정이 중간에 하나 있어가지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밥을 못 먹고 혼자 이제 다른 상황에서 밥을 먹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너무 많은데 거기도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가 고픈 거를 없앨 거냐 아니면 맛있는 걸 먹을 거냐 아니면 부산에 왔으니까 부산의 아주 대표적인 뭐 국밥이라든지 밀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을 거냐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먹는 것에 있어서 저는 원칙이 되게 없거든요. 원칙이 되게 없어가지고 원칙이 없으니까 이렇게 거길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뱅뱅 돌다가 시간이 이제 기차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무데나 들어가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 없으면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 원칙이라는 게 모두에게 원칙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제 밥을 고르는 데 있어서 맛있는 거를 골라야 되냐, 배부른 걸 골라야 되냐, 아니면 이 특산을 골라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원칙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야, 부산에 왔으면 부산에만 있는 걸 먹어야지 이런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밥은 배지 뭐 이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야 그래도 좀 이렇게 미각적으로 이런 걸 먹어야 되지 않냐, 이런 분이 다 계실 수 있잖아요. 저는 없어요. 잡히는 대로 그냥 먹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 개별적인 원칙들이 다 있지만 그런 원칙에서의 어떤 기준, 그러니까 어떤 밑바탕이 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릴 거고, 요거를 잘 적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수시에서 여기를 쓸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수시에서 이런 걸 쓸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결정을 할 때, 특히 수시에서 특정한 모집 단위를 쓸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랬을 때 가장 교과서적인 답은, 이걸 쓸 거냐 말 거냐의 가장 교과서적인 답은 합격 가능성이죠. 근데 그 합격 가능성을 누가 아냐고 그렇죠. 합격 가능성을 누가 아느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다면 고민 안 하겠죠. 제가 한때 되게 많이 했던 얘기가 이런 거거든요. 선택의 상황이 있다는 것에서, 선택의 상황에서 최선을 고르는 것처럼 우매한 짓은 없다. 최선이 있으면 최선을 하지 선택을 고민하지 않아요. 선택이 있으면 그 선택의 상황에서 최선이 있으면 그 최선을 고르는 겁니다. 사람은 다 그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최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과 차선 중에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차선과 차차선 중에서 고민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차선과 차차선 중에 고민하면서 최선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죠. 없는 최선을. 그러니까 차선과 차차선 중에서 고민하는 거니까 더 나쁜 걸 찾아서 버려야 되는 거지, 더 좋은 걸 선택하려고 그러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차선과 차차선 중에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좋은 게 없지. 그러니까 그 차선과 차차선 중에서 안 좋은 걸 버리는 겁니다.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골라야 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게 있으면 그걸 하지 왜 고민합니까? 그걸 선택하지. 그러니까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미 선택이 돼 있지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수시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를 고민한다는 거는,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쁜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서 그 기준은 뭐냐, 후회하느냐 후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후회할 가능성이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수시에서 이거를 지원할 거냐 말 거냐, 그 부분은 후회를 많이 할 거냐 덜 할 거냐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할 거냐 덜 할 거냐에서 후회를 많이 할 것 같은 거, 그 후회를 많이 할 것 같은 거,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할 것 같다는 건 그걸 쓰지 않으면 진짜 막 후회가 되고 한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되 그 부분에서 그걸 쓰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학종이다. 그러면 합격 가능성이라는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따질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더 후회하느냐 덜 후회하느냐, 그래서 더 후회하는 쪽을 골랐단 말이에요. 근데 더 후회하는 쪽을 골랐다면 이거를 학종에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소개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고 나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기소개서가 없어요. 자기소개서 없는 전형이에요. 그럼 못 쓰는 거예요. 너무 냉정한가? 자기소개서가 없는 전형이잖아요. 그거를 그 자기소개서로 만회를 해야 되는 자기소개서 없는 전형이잖아요. 그럼 포기해야 돼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걸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를 쓸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고도 고민이 되실 정도면 그게 후회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쓰세요. 쓰시고 그래서 계속 고민된다면 쓰고 다른 원서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왜? 수시는 6장이잖아요. 한 장이 아니고 6장의 원서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장 정도는 진짜 가능성이 없어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장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시는 게 생산적이시지, 이 한 장을 쓸까 말까를 고민하시고 그걸 찾아 헤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희박한 가능성을 왜 찾아 헤매십니까? 희박한 가능성을 1마리라도 찾아지면 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쓸 거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떻게 이어질 건가를 생각을 해서 그 한 장을 쓰시고 나머지 5장을 더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수시는 한 장이 아니고 6장입니다. 6장이니까 한 장이나 2장을 꼭 쓰시고 그 나머지 것들의 원서에 더 많은 시간을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 흐름을 염두에 두고서 보시는 게 필요하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시 고민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도 하게 되죠. 학생부 위주 전형,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 그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을 못 쓰니까 우리 애는 그러면 정시에 올인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자, 원칙적으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을 할 때요,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를 놓치게 되면 우리의 고민이 계속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제를 드렸어요. 무슨 전제를 드렸냐면 학생부 위주 전형을 쓸 수 없다. 학생부 위주 전형을 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정시에 올인해야 될까요? 라는 그 질문, 그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제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수 없는 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시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까? 수시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기 댓글 안 다셔도 돼요. 댓글 이게 채팅을 하면 버퍼링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이제 익숙해요. 이렇게 반응 없는 거 이런 거 익숙해가지고 반응하시라는 뜻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수시에 대한 가능성이 별로 없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수시에 대한 기대감도 별로 없겠죠. 그럼 이 친구한테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시 원서를 쓰라 그래요. 논술로 다 쓰더라도 쓰라 그래요. 논술로 다 쓰더라도 쓰라 그래요. 그러면 그 친구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선생님, 그 수시 원서를 쓰고 거기에 그 마음이 뺏기면 그 시간이 아까운데 그 시간에 수능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막 불같이 화를 내죠. 너 뭐 어차피 수시 안 될 거라며. 수시 안 될 건데 수시 원서 쓴다고 왜 수시에 대한 기대를 해? 그렇잖아요. 수시를 쓰는 거는 만에 하나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생길지 모르니까 쓰는 거예요. 수시는 덤입니다.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학생부 전형을 쓸 수 없는 친구들한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전형을 쓸 수 있는 친구들한테도 수시는 덤입니다. 근본적으로 수시는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건 덤인 거예요. 그래서 수시 원서를 쓰고 수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원래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가 그 덤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다면 수시 원서를 쓴다고 해서 그 수시 원서에 기대를 하거나 시선을 뺏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학생부 전형을 쓸 수 있어도 쓸 수 없어도 정시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후로는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잊어놓고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 거 아닐까요? 수시 원서를 쓰지 않고 정시에만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이 상태에서의 고민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박탈감이냐 좌절감이냐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되게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시 원서를 쓰는 거는요, 박탈감이냐 좌절감이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위주 전형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생부 위주 전형을 쓸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수시원서를 논술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논술을 썼어요. 논술을 쓰는데 근데 논술이 어차피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경쟁률도 엄청 높잖아요.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안 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에게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박탈감이냐 좌절감이냐예요. 박탈감은 뭐냐? 딴 친구들 다 수시원서 쓰는데 나는 수시원서를 못 써. 거기 생기는 박탈감이 있잖아요. 좌절감은 수시원서를 써서 요만큼이라도 기대감이 있었는데 떨어져서 좌절감을 느껴. 또는 내가 원서를 되게 그러니까 논술을 가서 봤는데 되게 못 봤어. 그래서 그 좌절감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돼. 수능 이전에 논술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좌절감 때문에 수능 공부를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애가 박탈감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될 것 같은지 좌절감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될 것 같은지 혹은 수시 원서를 거기밖에 쓸 수 없다는 좌절감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될 건지 아니면 수시 원서를 쓸 수 없다는 박탈감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될 건지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못하게 되는 조건이 어떤 건지를 따져서 그 어떤 건지에 초점을 맞춰서 원서를 쓸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박탈감이냐 좌절감이냐. 그 박탈감과 좌절감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아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 우리 집 아이가 어떤 애들에 대해서 어떤 아이인지에 따라서 그건 다른 거예요. 어떤 집은 한 장도 쓰지 말아야 되는 집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쓰고 좌절감을 느껴서 혹은 시험을 봤을 때의 좌절감 때문에 수능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안 쓰는 거고요. 근데 애들 다 쓰는데 나는 수시원서 한 장도 못 써. 나는 고3 동안 3년 동안 뭐 했어? 이런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아이라면 쓰시는 겁니다. 쓰시고 잊어먹고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요. 논술을 연대 논술이 이제 10월달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논술이 있어요. 그리고 또 10월달에 또 다른 대학 논술들도 있잖아요. 시립대 논술도 10월달에 있어요. 그러면 홍대도 수능 이전에 논술을 봐요. 그럼 수능 이전에 논술을 보는데 그 논술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면접도 있잖아요. 그러면 논술학원이나 면접학원을 다닐 거냐 말 거냐. 그럼 제가 생각하는 1차 원칙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와서 물어보셔도 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수능 공부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생각하세요. 자,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원을 다니면서 일주일에 쓸 시간을 정하세요. 논술 면접 대비 학원을 다니면서 일주일에 투자하는 시간을 정하세요. 그게 3시간이다 혹은 5시간이다. 그러면 3시간, 5시간을 빼고도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는 논술 학원을, 면접 학원을 다니면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좀 더 중요한 원칙은 논술 학원을 다니지 않아서 아이가 느끼는 불안함과 논술학원을 다녀서 아이가 느끼는 초조함 사이에 어떤 것이 더 문제가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 때문에 수능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건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논술학원을 다니지 않아서 느끼게 되는 불안감 때문에 수능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혹은 논술학원을 다니는 것 때문에 수능 공부를 하는 시간이 뺏기는 것에 대한 초조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그러니까 그 둘 중에 어떤 것이냐, 그 어떤 것이 좀 더 무게중심 있느냐에 따라서 논술학원을 보내느냐 보내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떤 아이의 얘기를 들으니까 논술학원을 다녀서 수능을 망쳤대. 그럼 그 친구는 논술학원을 다니는 것 때문에 수능 공부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초조감이 그 친구를 망친 거지 논술학원이 망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을 하면서 논술학원을 또는 면접학원을 다니면서 생기게 되는 초조함과 그리고 다니지 않았을 때의 그 불안감 중에 어떤 게 더 크고 그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술학원을 다닐까요 말까요?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더 복잡해지실 수도 있지만 이 논술학원을 다니면서 초조감과 함께 또 하나 더 생길 수 있는 게 불안함, 그 막연한 기대감이거든요. 그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얘가 논술학원을 다니면서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되고 그 기대감이 부풀려서 겉멋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논술로 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수능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올 거냐 안 올 거냐를 우리 애에 따라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보낼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인 거죠.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던 거예요. 논술학원을 가지 않아 생기는 불안함, 논술학원을 갔는데 수능 공부를 못할 것 같다는 초조감, 논술학원을 다니면서 생기게 되는 막연한 기대감.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미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될 거냐에 따라서 논술학원을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패턴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의 아이인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랑 설명회 오래 하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또는 밴드에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은 고등학교 선택을 하는 질문에 제가 늘 다는 답이 있거든요. 네. 잘한다 해야 잘하는 애인지, 그쵸? 잘한다 해야 잘하는 애인지, 나는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뛰어난 애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내가 성장하는 걸 즐기는 애인지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일반고와 자사고를 선택해야 된다. 잘한다 해야 잘하는 애는 일반고 가서 예쁨 받으면서 학교 다녀야 되고, 그렇지 않고 자기만의 어떤 세계가 있고 자아가 되게 강해가지고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같이 뭔가를 경쟁하고 협업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를 훨씬 더 잘하는 친구다. 그러면 그 친구는 특목자사고를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특목자사고를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이의 두 성향이 달라도 두 아이는 중학교에서 상위권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의 상위권은 두 가지나 세 가지나 네 가지로 부류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부류에 따라서 가는 학교가 달라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질문을 할 때 성적이 이 정도 되는데 어딜 갈까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포인트 자체가 맞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향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 두 개가 다르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한다 해야 잘하는 애가 있고,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다른 친구들과 뭐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하는 것들이 더 뛰어난 아이도 있거든요. 이게 두 개 좀 달라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둘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어느 걸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한 것이 이것 때문, 만약에 근데 둘 다 가지고 있는 애가 일반고를 갔다 그러면 야 너는 선생님한테 예쁨을 받아야 잘하는 애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예쁨을 받으려고 노력해야죠. 근데 거기에서 선생님들은 무관 신경 안 쓰고 나는 내 삶을 추구하면서 살겠어 이렇게 하면서 일반고를 가는 거는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관점에서 자 2학년 2학기가 들어서면서 여름방학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은 애들이 지금 3학년 학부모님들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 2학년 우리의 2학년 2학기 올라갈 때 어땠나? 애들이 이런 얘기 하죠. 아, 정시호 가야 될 것 같아. 이제 내신은 버리려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제를 생각을 되게 잘해야 된다 그랬죠. 내신은 버릴 거야, 수능만 할 거야. 그랬을 때 내신은 버릴 거야, 수능만 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의 내신이 자 1등급이 목표입니까?
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때 나는 내신을 버리고 수능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내신이 1등급을 맞는 게 목표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내신이 1등급이 목표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뭐 내신이 뭐 5등급, 4등급 뭐 이래서 이걸 수시에 써먹을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때는 이런 거 아닐까요? 내신을 버린다는 그것이, 그러니까 내신의 모든 열과 성을 다 쏟아서 성적을 올리는 거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1등급이 되는 거를 포기할 수는 있지만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내신을 버리겠다라는 것의 전제는 내신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친구가 갑자기 막 1등급인 친구들하고 경쟁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신을 버린다라는 의미는 내신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와는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내신을 버린다는 건 내가 1등급을 맞지 않겠다라는 의미지 내신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내신을 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내신을 버리면 어떡하냐라는 질문에 오늘 저희 이제 그 연구소 식구 중에 하나가 내신을 버린다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병행하라는 질문들이 가장 많은데, 그 병행하라는 질문들이 과연 학부모님들에게 이렇게 가슴에 와닿을까? 그 병행이라는 그것이, 그 내신도 하고 수능도 하고 하라는 게 그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답일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 순간 병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 병행한다는 의미가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병행한다는 의미가 1등급이 되려고 하는 것이 병행일 것이냐, 그런 친구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2등급이거나 3등급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병행한다는 의미는 1등급이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신이 진짜로 뭐 7등급이나 6등급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병행한다는 의미가 1등급이 된다는 의미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걸 누구도 바라지 않고. 그때 병행한다는 의미는 공부한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내신을 올려서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내신을 하는 게 아니고, 내신을 하는 그 공부하는 습관이나 방법이나 그 부분들을 내가 내재화하기 위해서 내신을 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 병행을 하는 단계에서 내신을 한 달 내내 준비해야 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내신을 2주만 준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내신을 1주만 준비하는 친구도 있을 거란 말이죠. 심지어 고1이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내신이 7, 8등급이 나와서 그것들을 이제 올려봐야 어떻게 할 소용이 없다. 뭐 학교에서 그런 얘기도 들으신 분들도 계시다면서요. 너 이제 공부해, 이렇게 내신해도 성대 못 가니까 수능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 뭐 선배한테도 듣고 뭐 들었다. 그랬을 때 그게 내신을 아예 안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신을 더 이렇게 그러니까 1등급으로 올리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학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와 관련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1학년 2학기 때부터 수능 공부를 하면 그 친구가 수능을 뭘 할 수 있습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그 개념들이 충분히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신 수능 공부를 한다고 해서 수능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요. 제가 한 3, 4주 전에, 3주 전에 김민정 선생님이랑 잠깐 뭐 통화를 하다가 김민정 선생님이랑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김민정 선생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화법과 작문이 애들이 뭐 어려워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애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비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도 몰라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이라는 게 수능에 나오는 개념어예요. 그 비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이라는 거를 교과서에서 배웁니다. 내신을 하면서 배웁니다. 그런 걸 배워서 수능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을 버린다라는 의미 자체가 거기서 버리지 말고 병행을 하라는 의미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내신을 올려서 뭔가로 올라가는 친구들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계층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블럭에서는 이 내신을 올려도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필요한 거는 내신을 병행하라는 게 내신을 학습하는 그 상황을 보는 겁니다.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내신을 버리고 수능에 올인하고 하겠다는 친구들이 교실에 앉아서 공부를 막 하고 있을 때 내신 기간에 수능 공부를 하는데 수능 공부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냐 1, 2학년들이 이리 끼웃 저리 끼웃 하면서 애들 무슨 공부하는지 쳐다보면서 공부에 집중 못해요. 그래서 집중력을 더 놓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초점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내신이라는 것 자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한 등급이라도 더 올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한 등급이나 두 등급이나 이런 걸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지면서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병행한다는 것의 진실된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단지 지금 몇 등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신 기간에 내신을 잘 받는 아이가 아니라 내신 기간에 내신을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가 수능에 몰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병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분석적으로 생각 안 할걸요? 그러니까 내신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세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태도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점수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등급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수시에 써먹을 수 있냐 없냐에만 초점을 맞춰서 애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안 나오면 내신을 버린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시면, 그러니까 그게 내신을 버리면 안 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거다. 그게 병행한다는 거의 의미다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냐? 몰입과 몰입. 원래는 몰입이란 단어가 아니고 몰빵. 그러니까 몰입과 몰빵은 또 다르니까. 몰빵과 집중은 달라요. 그러니까 내신을 버리고 정시에 몰빵하는 것과 정시를 버리고 내신에만 몰빵하는 것과 내신을 버리고
정시에 집중하는 것과 정시를 버리고 내신에 집중하는 것은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몰빵과 집중은 아주 다른 말이에요. 몰빵은 그것만 하는 거고 집중은 그거를 하면서 다른 것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중과 몰빵이라는 것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애들도 집중과 몰빵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은 이게 아니면 저걸로 몰빵을 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몰빵을 하는 것과 그러니까 올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몰빵을 하는 것과 집중을 하는 건 되게 다르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중은 달라질 수 있지만 몰빵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몰빵과 집중이라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시 고3의 얘기로 돌아와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2개 합 4다. 그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아이가 그 2개 합 4의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2개 영역을 골라서 그 2개 영역을 몰빵한다.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2개 영역에 집중한다. 그건 바람직하잖아요. 그 몰빵과 집중의 차이를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2개 영역만 몰빵해서 지금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럼 최저 맞추면 다 붙습니까? 그럼 그 수시가 안 되고 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몰빵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성적대들 그 성적대에 따라서 다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이 있는데 제가 보통 이제 그 애들을 만났을 때 하는 얘기 중에 그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 뭐 속담에 외국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 왕관을 쓰려는 자가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는 건 굉장한 압박이죠. 그쵸? 그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을 하면 이렇게 호응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아 소장님 말이 옳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의 그런 응원을 제가 견디려면 제가 져야 되는 책임도 제가 져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왕관을 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왕관을 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왕관을 질 수 있는 사람, 왕관을 머리에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거를 즐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어쩌면 입시적으로 성공을 하는 것 자체가 왕관을 지는 거잖아요. 그 왕관을 질 수 있는 그걸 위해서 그걸 견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응원을 견디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응원을 받기 위해서 책임을 견디는 게 아니라 그 응원을 받는 게 좋아서 혹은 그 응원을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즐길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 개를 다 해야 된다라는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갖게 되는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게 되는 요소를 좀 보는 거죠. 그거를 생각을 잘 해두시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다 한다라는 그 측면을 조금 좀 이해할 수 있게 계속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애들이 변해가는 거죠.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더디게 보이지만
그 아이 인생에서는 굉장히 순식간에 그렇게 변해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남의 일이라서 쉬워요. 저도 남의 일이라서 쉽고 남의 일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뭐 이렇게 어떻게 공감되고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활용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활용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게 꼭 필요한 말이어서 하는 것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말이어서 하는 것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지난주부터 이제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는, 저는 컴플렉스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 중에 하나는, 다른 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잊혀질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죠. 저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입금을 못했을 때 그런 고민도 좀 있었어요. 한 주를 쉬고 다음 주에 하면 많이들 들어와서 들으실까? 뭐 이런 입금을 하는 걸 잊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오늘 예고를 올리면서 머쓱해하지 않는 저를 보면서 컴플렉스를 많이 그래도 일정 부분 많이 극복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저희가 성장을 하겠죠. 아이들도 그렇게 성장을 하겠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어떤 부분이 너는 부족한데 또는 어떤 부분이 참 아쉬운데 급하게 마음 먹지 않고 차근차근히 이렇게 하나씩 더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집안 설명회 가서 느끼는 것 중에 이제 지금 두 군데 했는데 두 군데 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설명회 참 편하다. 다름이 아니라 입금해서 보셨던 분들이 설명회장에도 많이 와 계시고 그래서 참 설명회 하기 편하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얘기하기가 좀 편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수설명회는 굉장히 많은 양을 전달하기 위해서 되게 숨가쁘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숨이 차기도 하고 그런데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입금해서 만나 뵙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 또 막 하게 되기도 하고 기운내서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제가 덜 가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이 돼서 좋은데 좀 까불락까불락 못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갖는 책임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그리고 더 분석적이고 때로는 더 냉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민들 많이 하시되 그 고민들의 원칙과 전제를 꼭 생각하시는 그런 고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자주 뵈서 지겹진 않으시죠? 어쩌면 뭐 이틀 연속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